지금 6시 2분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6일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종인 기자가 쓴 기자의 글쓰기를 함께 보면서 정말 31년 된 경력의 기자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사실 밀도로 보자면 역시 기자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년 기자 경력의 이 분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함께 배워볼 텐데요. 사실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은 인용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전문적인 글쓰기 쪽에 치우친 감도 없지 않아서 제가 그 중에서 약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보기 하면서 이렇게 또 복습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저도 제 방송이지만 다시 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들은 또 다시 90일이 끝나면 아마 다시 재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용도 정리하고 또 책도 다시 보고 이게요. 사실 이렇게 방송 한번 준비하는 게 여러분 엄살 같지만 진짜 힘이 들어요. 약간 어제도 하나 다 만들어 놨다가 다시 PPT를 다시 작업을 했는데 물론 그 작업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가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여러분들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람이 되는데 혼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다시 보기 해주신다는 거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계속 책 얘기만 하진 않을 거고요. 글쓰기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어떤 접근 방식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도 보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쓴 글들 윤문도 해드리고 영화, 소설, 유튜브, 드라마 할 것 없이 사실 아니면 지나가는 간판 하나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기자의 글쓰기 박종인 기자 작가 겸 기자가 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사용하기 쉽다. 그래서 설명서를 굳이 읽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설명서를 잘 안 읽기로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좋은 제품은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사용하기 쉬운 그런 제품이고 또 디자인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겠죠. 기존 제품을 흉내내지 않은 독창적인 디자인 그런 것들 참신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제품들 그리고 또 용도가 범용이 아니라 구체적이다. 특별한 어떤 용도를 가진 그런 제품을 박종인 기자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쓰기랑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종인 기자는 좋은 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단어도 말하려는 논지도 이해하기 쉽다. 좋은 글의 가장 큰 덕목이 아마 읽기 쉬운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글이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박종인 기자는 짧은 글, 그러니까 필요한 말만 적혀 있는 글, 문장은 수식어가 없는 단문이고 불필요한 문장도 없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쓰고 필요한 말만 쓰고 사실 우리가 말도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게 괜히 수식어 붙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글은 더더욱 필요한 말만 적고 불필요한 수식어, 부사나 이렇게 형용사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과 관점, 표현이 다르다. 독자가 생각지 않은 독특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쓴 글들을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좋은 글이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쓴 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팩트가 적혀 있대요. 좋은 글에는.
그래서 보편 타당한 주장, 즉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따위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다. 사실 그냥 보편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가르치는 논조. 저는 글을 읽을 때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글은 저도 나이가 있지만 불편해서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보편 타당한 주장이나 뭐 이를테면 뭐 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글은 좋지 않은 글이고, 그냥 구체적인 사실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박종인 기자는 팩트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자의 사견이 아니라 팩트로 얘기하는 게 기자의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팩트 위주로 쓰는 훈련을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종인 기자는 조지 오웰의 글쓰기 원칙을 가져옵니다. 이 동물농장을 쓴 분이고, 사실 글쓰기에 관련된 글도 썼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약간 수필집 이런 것도 에세이도 읽어본 것 같은데요. 정말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작가지만 우리가 영어의 맛을 잘 모를지라도 번역을 해도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쇄물에서 흔히 본 직유 운유는 절대 쓰지 않는다. 이를테면 뭐 흔히 본 문장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일단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어디서 한번 본 듯한, 그때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 쓰였던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되게 식상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흔히 본 직유나 은유는 쓰지 않는다고 하고요. 짧은 단어를 쓸 수 있을 때는 절대 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자, 어려운 한자보다는 그냥 플러스 우리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토스가 잘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빼도 상관없는 단어는 반드시 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동어 반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지 않는 거, 뭐 현실 생활에서도 같은 말 같이 계속 반복하면 잘 안 들리듯이 빼도 상관없는 단어를 빼면 진짜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우리 많이 들었었죠. 능동태를 쓸 수 있다면 절대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예컨대 그 남자가 걔한테 물렸다라고 쓰기보다 걔가 그 남자를 물었다라고 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하죠. 수동태. 그러니까 여기 뭐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수동태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병원 문이 열렸다. 그거는 병원 문을 여는 거는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만 하는 거니까 좀 다른 비유일까요? 어쨌든 수동태를 쓰지 않는 훈련, 그런 훈련들도 사실 제가 다른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면 외래어나 과학용어, 전문용어는 절대 쓰지 않는다. 바른심표님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무슨 뜻인지 알든지 막연히는 알죠. 그런데 한자는 잘 몰라요. 수동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드렸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얘기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제가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긴 하지만 조금 수동태. 이걸 또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찾아보고 저희 단톡방에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수동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명약관화하다도 약간 한자어라서 대략적인 의미는 알지만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애매한 표현보다는 그냥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놓고 쌍스러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면 위 5 원칙을 깨버린다. 그렇죠. 고수들은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을 깨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원칙을 스스로 만든 원칙을 깰 때 또 한번 또 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쌍스러운 표현에 관해서도 박종인 기자는 상식선에서 써야 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조지 오웰이나 박종인 기자가 얘기하는 좋은 글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을 들어봤는데요. 이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이 뭘까?
근데 그걸 뭘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어제 썼던 글들 한번 보면서 제가 어제 그냥 즉흥으로 이제 그냥 쉽게 쓴 글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글이라기보다는 이런 제가 쓴 글이 좋은 글의 기준에 합한지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쉬운 글쓰기, 명확한 글쓰기를 그리고 나름의 독특한 관점을 가진 글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최소한 100명 이상의 크고 작은 회사 대표들을 만났다. 브랜드 전문지에서만 7년, 이후 스타트업에서는 2년, 그리고 이후 7년간은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공한 브랜드 대표들에겐 특징이 있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세, 기운, 에너지, 포스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들을 만나러 인터뷰하러 온 내가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성공한 기업인이 당연히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막 시작했을 때도 힘들 때도 동일한 기운을 유지하고 있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말의 내용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자체로 업되는 기분이 들곤 했는데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니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대표님 한 분을 만났다. 내리 3시간을 너무 집중해서 얘기했더니 집에 와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굳이 이런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많은 스몰 브랜드 대표님들이 자꾸만 뭔가를 배우려고만 한다는 점이 안타까워서다. 대표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쁠리 만무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알지 않는가. 강연만 들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스스로의 실천이나 도전 없이 마음의 위로만 받는 사람들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내 브랜드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갖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이 넘친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운을 얻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로 오히려 기분이 다운되는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을 가려서 만나는 것도 박하지만 굳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필요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인생 짧으니까. 나는 사람도 사업도 기세라고 생각한다.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의 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사업을 하자는 얘기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에 필요하다면 그만한 자존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오늘 만난 대표님이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다. 거짓없이 투명하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이 점이 겸손을 넘어선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가진 것에 정확한 대가를 요구할 줄 아는 것도 사업가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지.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 수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아닐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선 언제나 그런 기세를 느낄 수 있었다. 글자 가려졌는데요. 나도 그들의 그런 에너지를 꼭 배우고 싶다. 자, 글은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대부분 많은 스몰 브랜드, 많은 작은 브랜드, 뭐 꼭 작은 브랜드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브랜드의 대표님들이 뭔가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련해서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배우러 다니는 분들을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 그걸 적용해 보거나 도전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수동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기 브랜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걸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그런 어떤 기세 그리고 그런 분들의 에너지, 포스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아우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람이 몰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회들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글을 써도 그 힘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르고 기회가 따르기 때문에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죠. 근데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제자리 걸음, 그냥 뭐랄까요?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업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발전을 기대하기도 많이 힘들죠.
여러분들 만나면 되게 유쾌하고 에너지가 쌓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반대로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만나고 나면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들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거고, 하다못해 동네 장사를 하더라도 그 집 물건만 산다, 그 집 과일만 산다, 그 카페만 간다라고 하면 그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결국 포스이고 기운이고 기세이고 에너지 아닐까요? 아우라가 아닐까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뭔가 대단한 솔루션을 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로 연결이 발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저희 이 방송이 그래도 1일차보다는 지금 26일차가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그 과정에는 돌돌 집사님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들의 주신 많은 조언들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게 성장하는 거고, 지금은 비록 78명이지만 사실 0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80명, 7,800명, 78,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진화하는 게 사실 이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라는 또 브랜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스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쪽인지 빼앗기는 쪽인지 한번 빼앗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바로 쓴 그 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비문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제 글을 보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 뭔가 또 명쾌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소통하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 글도 한번 띄워서 읽어보면서 더 나은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브랜딩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일차 하루 방송이 너무 길면 좀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핵심되는 내용들, 박종인 기자의 그 내용들은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6일차 방송,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글쓰기와 여러분의 브랜딩에 조그맣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